2023년도에 닭띠분들은 기運이 확실히 나뉘는 한 해예요. 어떤 방향이든 변화는 올 겁니다. 그게 좋은 쪽이 됐든 나쁜 쪽이 됐든 변화의 기운은 들어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추락하는 쪽으로 변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할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지나갈게요. 쉽게 얘기해서 우냐 좌냐 하는 식의 분기점 내지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요, 2023년 닭띠의 나이별 운세,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반흉, 반길의 해. 단적으로 표현할게요. 닭띠는 2023년에요, 망가질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냉탕과 온탕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없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닭띠분들은 2021년에 이제 분명히 그 날삼재 마지막 삼재였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는 삼재에서 벗어났는데 삼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운세는 좋아지지 않고 뭐 삼재 끝났다고 해도 별로 좋아진 게 없었어요. 마음고생, 몸고생, 금전풍파, 인간풍파, 관제구설 등으로 여러모로 몸과 마음이 상하실 정도로 고생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는 좀 운세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실 텐데 2023년에도 묘유, 토끼하고 닭의 상충으로 이제 그다지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닭띠한테 이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2023년에 닭띠분들 교통사고 등 사고 수를 특히 조심하시고 어떤 거래관계나 뭐 이 대인관계에서 관제구설, 그 다음에 인간풍파, 금전구설 이런 걸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23년도에 닭띠분들은 기運이 확실히 나뉘는 한 해예요. 어떤 방향이든 변화는 올 겁니다. 그게 좋은 쪽이 됐든 나쁜 쪽이 됐든 변화의 기운은 들어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추락하는 쪽으로 변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할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지나갈게요. 쉽게 얘기해서 우냐 좌냐 하는 식의 분기점 내지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냉탕이냐 온탕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이 펼쳐지는 한 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전반적으로 식신의 운세와 편재라는 기운이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와는 다르게 금전운, 재물운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의외의 금전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금전이 또 나갈 게 막아져 갖고 메꿔져서 금전이 지출될 게 메꿔져도 그 금전 소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흉 반길의 운으로 질병이 있거나 칼대고 수술하는 수술수가 있으면 액땜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금전운이 상승하고 사업운이 열리거나 직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되거나 뭐 사표 던지고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18 찾아가면서 억울해갖고. 그래서 낙심을 하고 며칠 동안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대인관계나 이런 거로 인해서 훨씬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더 이제 전화 위복의 이제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닭띠분들은 2023년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동분서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전반적으로 재물운, 문서운 이런 것들은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보다
2023년에는 상대적으로 운이 좋아지고 본격적으로는 그 후에 2024년 갑진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세 상승세에 진입할 겁니다. 24년, 25년은 좋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건강운은 23년도에 별로 좋지 않으며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아주 혼란과 불안정의 시기, 그러니까 카오스 상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시기에 해당이 돼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성 질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심신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여 날카로워진 심리 상태로 인한 타인과의 충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슴도치 이렇게 가시 이렇게 도치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12신살로 풀어본다면 제살, 재난을 뜻하는 제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제살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고 대꼬복고 과속 방지턱 이게 나타나갖고 가다가서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주의하시고 경고망 등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건강상의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사고 수를 조심하시기 바라고 사업이나 이런 자영업자 빼놓고 직장인이나 공무원들 있잖아요.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심적인 갈등과 번뇌가 많은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면에서 조심하시고, 그리고 자영업자나 사업가들한테는 금전운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 돈이 좀 불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외의 부분에서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1993년 개유생. 전체적으로 운세는 좋아요. 뭐 새로운 시작과 새 출발이 가능한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갈등하고 방황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끝나고 재물운도 열리고 취업운, 시험운, 승진운, 그 다음에 이동수, 이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변동의 운세도 강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변화와 기복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어떤 새로운 직책을 맡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되는 해예요. 그런데 남자들의 운세가 상대적으로 더 좋고 시험은 직장운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고민과 갈등이 많은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부서원이나 상사하고의 갈등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갈팡질팡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공통적으로 연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별수가 좀 들어와요.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 뭐 이런 자영업자와는 다르게 예체능계 종사자들한테는 어떤 나를 남한테 알릴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도약과 자아 실현이 가능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981년 신유생. 이 띠는요, 여러 닭띠들 중에서 운이 가장 좋은 띠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삶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고 금전운, 사업운이 모두 괜찮아지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드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눈탱이 맞고 배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로 인한 손재수도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만만디 정신으로 천천히 가시길 바라고, 상반기보다는 6, 7월 달에 넘어서는 하반기의 운이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탈 거예요. 그래서 좀 상반기에 좀 일이 덜 풀리더라도 느긋한 마음으로다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띠들이 특히 지난 22년에 인간풍파, 금전풍파, 건강도 좋지 못했고 문서도 막히고 해갖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운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다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인간 조심, 금전바람 조심을 하시고 건강운은 그동안에 좀 지쳐서 그런지 좋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에 비해서 관절의 질병을 좀 조심하시고 바람나서 눈이 옆으로 싹 사이드로 돌아가 갖고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분류는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이나 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데 좀 잘 대처하시기 바라고,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서 1969년 기후생 닭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도. 삼재 때 많이 무참히 깨졌고요. 근데 암흑의 터널이 끝나고 광명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한 해로 보시면 됩니다. 비로소 지난 삼재의 후유증을 훌훌 털어버리고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부진했던 분이라면 사업의 문도 열리기 시작할 거고, 머리가 아팠던 어떤 문사와 관련된 엮였던 사건 같은 게 해결돼서 심리적 안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운, 사업운, 직장운, 문서운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운세의 상승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사, 변동, 이동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운도 문서운이 상승해갖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띠 분들은 편인의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번뇌와 심적 고통이 좀 오래 지속되는 그런 운으로 가정적으로 의처증 내지는 의부증과 같은 의심하는 병이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만사가 귀차니즘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고, 우울증 내지는 공황장애 등 심리적 정신적 질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명상 등을 하시기 바라고, 우리 템플스테이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데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957년 정유생. 67세가 되는 마지막 성주운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직장인이라면 그렇지만 어떤 큰 사업 같은 걸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꼭 성주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운이나 자녀운 쪽으로 갈등이 있을 운세이고, 특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 손윗사람과의 갈등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관계에서 눈탱이 탁 맞고 배신감을 심하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건강관리에 주력하시기 바라고, 웬만하면 현업에서 은퇴하시는 게 좀 유리할 정도로 건강은 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들은 주변에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셔요. 관절계통의 질병을 조심하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허리, 즉 요추 있잖아요. 그런 척추 측만증이라 그러나요? 그거나 디스크, 척추 측만증하고 디스크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흘려듣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5년 해방되던 해에 태어난 의류생 닭띠. 이분들은 이제 아홉수에도 해당이 되지만 전반적인 운세의 흐름은 양호합니다. 근데 이제 무리수는 두지 말고 사업 등을 진행하셔야 되고, 신규 투자하는 것만큼은 아주 신중하게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하셔야 아홉수의 영향으로 폭망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폭망이 뭔지 아시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해갖고 폭망하시게 되면 그로 인한 충격으로 건강까지 잃고 알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자녀 문제나 친인척 문제 등으로 좀 대립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홉수의 영향으로 상문살 끼는 걸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닭띠들 전체적으로 음력 4월하고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특히 조문 문상 가는 거를 좀 올 한 해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살 끼고 뭐 주당 맞았다고도 표현하는데, 상문살 끼면 힘들어요. 굉장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